일단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코로나를 뚫고 오신 분들이라서 아주 이렇게 슈퍼 항체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주 스스로도 이렇게 축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지난주 내내 좀 힘들었다가 그 확진이 돼서 지금 다 끝나고 이제 며칠 돼서 이제 나왔는데 지금 아까 여기 우리 도서관에서 방금 프로그램 소개했는데요. 여기 안녕 동네 책방이라고 우리 고산 도서관에서 작년 봄부터 매달 이제 동네 책방 대구의 지역 책방들 두 곳 한 곳을 쇼핑해서 아까 오는 길에 전시도 계속 했었고 또 전시된 책방들의 책방 지기분들 모셔가지고 특강했었고요. 우리는 이제 올해 시민보호구역은 올해 이제 끝자락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강연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고. 또 우리 고산 도서관의 관장님께서 좀 문학을 재밌게 얘기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담이 돼서 제가 이거 어떻게 재밌게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재밌게 준비했지만 재미가 없더라도 재미있는 척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소개를 받은 시스는 정훈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매체로 옮겨 붙는 문학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정한 건 한 2월 한 중순 하순 그때쯤에 정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옮기면은 문학 어디까지 갈 수 있니?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떨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를 쓰고 있고 또 시인보호구역이라는 책방을 젊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역의 사람문학이라는 곳에 등단했고요. 그리고 첫 시집은 서울의 시인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고 또 시 에세이집은 저희가 출판사도 하는데 시인보호구에서 펴냈고요. 또 두 번째 시집이 작년에 2년 전이구나 벌써. 또 저희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싶어요. 시인보호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저희가 출판을 하고 책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제 두 번째 시집이고 첫 번째 시집이 두 번째 시집이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네네. 오늘은 노래와 시와 노래, 사진과 시, 뉴스와 시, 영화와 시, 여행과 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같이 접하고 있죠, 그죠? 네, 일상에서 접하는 건데 굳이 분류를 하니까 제가 나름의 방식이 강의할 때 나눠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 자체가 문학이 되고 시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하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예, 너무 진지하게 가면은 또 이렇게 너무 또 저도 힘들고 하니까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혹시 태연이라고 아시는 분 있으세요? 태연? 태연은 좀 아시는구나. 맞다. 옛날에 소녀시대죠. 요즘에는 중국에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연의 만약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일단 듣고 태연의 별명이 탱구랍니다. 탱구. 아시는구나. 저도 간만에 알았어요. 이게 너무 근데 이 노래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이런 노래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가슴에 꽂히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있겠죠, 다들 애창곡처럼. 그것처럼 태연의 만약에는 제가 언제 TV를 보다가 나오자마자 꽂힌 거죠.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를 막 썼어요.
그 시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듣던 태연의 만약에의 그 느낌으로 만약에 본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시를 쓰면은, 아니면 글을 썼으면은 어떤 걸 썼을까라는 걸 약간 이제 삶의 시간에 잠깐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쓰고, 봅시다. 이게 제목이 붉은 나무예요. 원래 제목은 태연의 만약에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고 중간에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이 시를 쓰고 보니까 제목이 만약에는 안 되겠다. 왠지 붉은 나무, 붉은색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 해서 또 제가 쓰면서 쓰는 동안에도 또 공부를 했어요, 나름. 그래서 이제 그 몬디리안의 그 붉은 나무라는 그림도 보고 또 마티스의 그 붉은 방이라는 그림도 보고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그 태연의 만약에도 노래 들었잖아요. 듣고 마티스, 몬드리안의 이 그림들을 또 감상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과 이 어우러진 이 붉은 음색, 붉은 색깔을 시를 쓸 때 녹여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니까 시를 썼겠죠. 만약 스피나 뭐 에세이나 다른 거 쓰신 분들은 또 산문을 쓰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쓴 시가 이 시예요. 작아서 안 보이시죠, 뒤에는, 그죠? 그래서 목소리가 썩 좋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제목, 원래 제목은 만약에였습니다. 붉은 나무. 당신은 어느 종족에도 속하지 못한 붉은 나무입니다. 바람 불면 몇잎의 꽃들 아우성입니다. 당신은 쓸쓸하기도 하거니와 허공을 지우며 발 아래 물 아래 다녀가는 종족이기도 합니다. 붉은색을 사위에 깔며 더디가는 당신, 우우우 곧잘 바람이 되곤 합니다. 무너지는 침묵을 길 위에 펼치는 당신은 봄밤 오래된 나무, 당신은 개화에도 자유롭고 낙하에도 자유로운 붉은 나무입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목소리는 별로죠. 그래서 제 목소리 말고요. 제가 모르시는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 목소리와 또 낭독하시는 분 목소리 또 다르죠. 이게 다른 장르에서 없는 시의 맛이에요. 같은 시를 내가 읽느냐 또 다른 사람이 읽느냐 어떤 분이 읽느냐에 따라서 감성 그리고 느끼는 분위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좋은 시라고도 하고, 소설 산문은 좀 다르죠. 그래서 시는 이제 이렇다. 오늘 계속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그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런 특강을 들을 수 있고 또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주 있죠. 그랬을 때 저건 어떻게 문학적으로 변형이 될까? 이 양반은 이렇게 하네. 그냥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뭘 가르치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그럼 나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보지 정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반대로 제 시를 누가 노래한 겁니다. 그걸 좀 잠깐 들어볼게요. 아까는 제가 남의 노래를 듣고 시를 쓴 거고, 이번에는 남이 저의 시를 노래한 거. 저도 몰랐는데 정우성이라는 분이 작곡가로 유명하대요. 보면 이렇게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뱀이다.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소명의 빠이빠이야. 박현빈의 빠라빠빠. 장정의 첫사랑. 송대관의 사랑해 미안해. 500여 곡을 지으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제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이분이 작곡가로 유명한데 본인 노래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걸 하지 마시고 장윤정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낭송하신 분도 계시고 노래하시는 분 등등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들 옛날에 같으면 우리가 시집을 보거나 이럴 때 항상 해설을 먼저 봤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마추어일 때 지금도 아마추어이긴 한데 시집을 하자마자 항상 해설을 보고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쓸 때는 어디에도 웬만하면 표시를 안 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읽는 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알아서 감상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별 노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이 시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면 또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그 약간 노래라서 그런데 제가 한번 그렇죠. 아시는 분 나왔죠. 정우성 씨. 정우성 씨 여기 지금 보시면 안 보일 텐데 여기 배지가 있어요, 그죠? 아시는 분 알 텐데 이게 동백꽃이거든요. 이 제가 쓴 이 눈물꽃은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 제주도에 가면 그 4.3 사건 4.3 평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저한테 그 추모하는 시를 좀 한 편 보내달라 해서 제가 그때 제주 4.3 사건을 다룬 시예요, 이 시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어디에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시고 한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시가 이게 4.3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알려졌으면은 과연 이제 이게 노래로 나왔을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낭송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분명히 저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특히 문학이 우리가 아는 설명문, 논설문과 다른 이유가 이제 그런 지점이죠. 설명문, 논설문은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되고 참이죠. 뭐 보여야 됩니다. 특히 문학, 예술은 해석은 각자가 하는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어떤 분은 이별로 노래하고 어떤 분은 또 뭐 그렇게 해석하고 다 다양하게 해석한다고. 그게 다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4.3 사건을 다뤘고, 물론 여기 4.3 사건을 안 넣었죠. 넣었으면 이게 또 시가 또 촌스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넣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말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 제주 4.3 사건이 이제 그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에. 공적으로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명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경과들 쭉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뭐 그 그 당시 역사 공부를 4.3 사건 관련된 역사 공부를 쭉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시를 썼단 말이죠. 정우성 씨 같은 경우 이 동백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4.3 사건에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이 이제 동백꽃처럼 체온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 목숨이. 그래서 동백꽃이 상징이거든요. 4.3 사건은. 그래서 제 시를 반대로 아까 누가 노래를 했지만 그것도 그 노래를 하기 전에는 저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의 어떤 삶에서 깊은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고 이걸 또 누군가 이렇게 가져왔고 아마 또 그 아까도 했지만 이 노래하신 정우성 그분이 아니고 이제 송대관이나 그 누가 다른 분이 했으면 또 그 노래를 가지고 또 감명 깊은 또 어떤 누가 생겼을 거잖아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영감을 주고 문학이 그런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뭐 기사가 영감 주거나 이렇게 나국한테 막 그 감정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게 문학과 예술이 다른 것 같다. 다른 지점이죠. 그래서 문학이 하나만 가지고 문학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저 시에 보였지만 태연의 만약에라는 노래를 듣고도 그 마티스 그리고 붉은 나무 이런 미술도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그 시가 나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요번에 이제 사진관시인데 이것도 연도가 가물가물한데 그 The Changing Marketplace에서 변화하는 시장을 사진 작가분이 찍으신 거죠. 요즘엔 다 현대화 됐잖아. 아카이드? 왜 지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재래시장에서 그거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재래시장에다 갑자기 하루 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을 전국의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 작가분이 김승열이라는 분이에요. 사진 작가분. 이분이 홍대 사진 석사, 홍대 사진을 전공하셨고 하시는데, 대구 분이고, 여기 우리 MBC에서 전시를 했었고, 그때 서울 인사동에서 빌려가지고도 했었는데, 그럴 때 제가 그분의 작품을 보고 쓴 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전시를 했어요. 갈 때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것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사진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2월 달부터 3월 달 한 달 정도 했고
The Changing Marketplace 해가지고 변화하는 시장을 찍었다. 아,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고. 아이고, 요거 크게, 안 되네. 요건 재래시장인데, 그냥 사진 한번 딱 찍은 게 아니고요, 이분이. 그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은 조르게 이 속도를 길게 해가지고 쭉 궤적이 나오게 하는 거.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네. 여기 사진 안 나올 텐데, 보시면은 그 노출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셔터를 보통 이렇게 찰칵 하잖아요. 그리고 찰칵 하면 이게 쭉 그 시간 동안 다 찍혀요. 그걸 전문 용어로 옛날에 알았을 때 다 까먹었는데, 그럼 여기에 희미하게 좀 있는데, 그럼 사람이 지나갈 때 유령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궤적 뒤에 그게 나타나요. 이분은 사진을 다 그렇게 찍으셨어요. 변하는 과정이니까. 그 사진을 착하게 아니라 변모하는 과정.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그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 그 시간. 예, 그걸 다 찍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어디 갔지? 맞다, 더 있나. 예. 그 모든 것 합쳐가지고 딱 이렇게 돼서 전시를 했어요. 이 사진은 수많은 궤적의 한껏 사진을 또 수십 장 해서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걸 이제 변화하는 재래시장의 그 모습을 담았고, 저는 그걸 궤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서울의 인사동이든 어디든 전시할 때마다 제가 쓴 시에 같이 한 벽면에 크게 같이 걸려가지고 계속 같이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 한번 봅시다. 이것도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궤적. 느릿한 호흡이 몸을 푼다. 우두커니 섰는 당신은 길이 되고 당신이 흐른 길 위로 붉은 바다가 밀려온다. 그제야 배꼽 아래 저장되었던 양수가 흘러나오고 달의 눈금을 해독할 줄 아는 당신을 해독할 줄 아는 바람이 몸을 푼다. 오랫동안 어머니였던 붉은 바다가 전묘법으로 낡아가는 무렵 저마다 꽁꽁 숨겨두었던 속내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까 4.3 사건처럼 다루질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많은 것들을 제가 시에 놓았는데 주로 여기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 때, 그죠? 우리 어머님 때나 할머니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생 전부를 걸고 여기에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자식들을 키워냈고 또 그분들이 어느 순간 또 전멸법으로 사라지고 궤적을 남겨 사라지고 또 항원이 오는 거죠. 그 항원은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제야 배꼽 아래 저장되었던 양수가 흘러나오고 항원에 지면 또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마다 이렇게 다 할 말이 있겠지만 이제 다 속내 숨겨놓고 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 그 오랫동안 어머니였던 그 붉은 바다, 붉은 재래시장이 우리 키웠던 그 재래시장이 결국에는 그 시간의 흐름처럼 궤적만 남기고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썼단 말이죠. 그런데 요거를 또 누가 노래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래 좀 들어볼게요. 또 달라요, 느낌이. 네, 이 노래를 한 팀은 트루베르라는 팀이에요. 서울에서 문학 공연을 한다. 근데 신이다. 트루베르 모르는 간첩이거든요. 그 정도로 서울에서는 아주 대단하죠. 한때 뭐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큰 문학 행사는 다 이분들 다 그냥 선점했지. 심지어 저기 어디더라? 제천에 사는 무슨 영화제 이런 데도 가서 하셨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데도 하셨고. 그리고 이 보컬 여자 보컬 있잖아요. 래퍼 하시지 말고 여자 보컬은 대구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 전에 하혜룡 작사가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이제 대구에 없어. 대구에 몇 년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김광석 거리에 김광석 노래 김광석 모창 아닌데 김광석 노래 다시 부르기 대회를 매년 해요. 2월달 3월달에 그때 심사를 계속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혜룡 씨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도 아까 정우성 씨처럼 작사가로 유명해요. 작사가로 우리가 임재범의
뭐 박정현의 뭐 임창정의 뭐 다 이 양반 거야 보면. 아, 엄청나더라고요. 180곡이 다 히트작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여기 우리 그 노래에 잠깐 나왔던 보컬 여자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닉을 쓰는데 나디아라고 해요. 그분한테 고등학교 때 또 가수 해볼래 했는데 이제 서로 인연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하이롱 작사가분이 가수 태희한테는 너 노래 해볼래 해가지고 가수 태희를 발굴하신 분이에요. 예, 이 보컬 나디아라는 이 보컬 연구사 대단히 뛰어난 분이죠. 그리고 투르베르라는 팀은 이제 여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TV조선의 내일은 국민 가수, 예, 거기에 1등이 박창근 씨예요. 박창근 씨.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박창근 씨랑 서울에서 홍대 클럽에서 홍대 클럽? 서울 홍대 음악 카페 뭐 이런 데서 제가 박창근 오세요, 투르베르 오세요에서 그 기획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펼쳤었어요. 이게 2018년쯤 뭐 됐나 모르겠네. 그때쯤인데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박창근 그분은 지금 현재 내일은 국민 가수 1등을 해가지고 완전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막 팬클럽이 몇만 명이야. 지금 가보니까 얼마 전에. 근데 그때는 그 홍대에서 불러서 했는데 20명도 안 왔어. 아, 그참.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다 원정을 갔는데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르베르인데, 근데 아까 투르베르 노래를 들었는데 재래시장 느낌 났어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맞죠? 안 나요. 진짜 물론 제가 이런 사전 설명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죠. 재래시장이다, 우리 어머님을 다뤘다, 쓰러져 가는 것들,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는 모르죠. 이게 이제 그 문학이 일반적인 장르나 일반적인 글과 다른 지점인 거죠. 특히 시. 저는 사진도 그렇지만 특히 그림도 그렇게 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OX 해가지고 5개 중에서 이것만 정답, 나머지 다 틀린 거잖아요. 실제 그거는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거죠. 5개가 모두 정답이에요. 왜? 더 됐을 수도 있죠. 5개가 10개, 100가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시스템은 1개만 정답이래요. 그 예술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 그래도 어른 되고 나서도 다시를 이제 안 해요. 하도 질려가지고, 하도 정답 맞추는데 하도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그래서 무슨 시만 보면은, 저건 어떤 내용이지? 바로 그것부터 떠올려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음악 감상할 때처럼 그냥 듣잖아요. 듣기만 하시면 돼. 그럼 그 시도 그냥 읽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면 느끼는 거고, 안 느껴지면 안 느끼면 돼.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썼지? 저 문장은 뭐고? 시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인들, 특히 젊은 그룹들이 대학교만 가면은 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이 좀 그런 게 현실적이다는 분도 있죠. 심지어 정호성 선생님도 자기 고3 수능 문제 틀렸다 했고, 이종록이라는 시인이, 있죠. 중고등학교 한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은퇴했네. 작년인가 은퇴하셨는데 그분도 틀려요. 자기 시인데. 우리나라 참 국어 교육이 참 문제가 있죠. 문학 교육이. 또 비판적인 입장을 비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궤적은 이제 사전차 보면은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궤적이고, 요 사진에 보면은 잘 안 보실 텐데, 이렇게 오토바이가 빨간 선을 따라서 가는 게 보여요. 가까이 보면. 그런 흔적. 우리도 지금 여기 왔던 흔적이 고산 도서관에서 그 DVD 그 영상으로도 흔적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또 집에 돌아가시는 길 다 흔적이거든요. 궤적이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그죠? 다 흔적이거든요. 잘 살아야죠. 그래서 잘 살 때, 내만 돌을 보지 말고, 주변도 좀 같이 보고, 지역사회도 좀 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다 문학입니다. 뭐, 문학 별거 없거든요. 결국엔 이제, 아까 뭐, 시든 노래든 뭐 다, 재래시장은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뭐, 한 번은 다 가보시니까. 딱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 뉴스 보는 것도 일상이고, 뭐, 다 일상이죠. 지금은 거창하게 그냥 영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서 구분을 했는데, 결국은 일상에서 문학을 한다. 일상에서 사진을 찍고, 일상에서 뭐, 영화를 만들고, 일상에서 뭘 한다. 뭐, 그런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그 뉴스와 일상, 뭐, 뉴스와 시 하는데, 봅시다. 대구는 언제 올까?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한 5년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짓말 아니고 아침에 그 자고 나면 눈이 한 뭐 5cm 이상 쌓여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아침에. 그런 데 살았었는데, 대구 와서는 눈 구경할 수 없잖아. 내리면은 뭐 발 다 놓고 없고. 우리 집에 애기도 있는데, 애기도 제발 눈싸움 좀 하고 싶다고, 눈 좀 만져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어디 데리고 왔냐 하면은 그 무주 설천봉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도 다 녹았더라, 마침 또. 참 시간 내서 갔는데, 그 정도로 우리 대구는, 눈하고 인연이 없죠. 그래서 그런 방금 이제 뉴스 보다가 이렇게 눈 팡팡 내리는 폭설, 대설주의보 보고 쓴 시가 있습니다. 대설주의보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시 중에서 유일하게 외우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짧아가지고 전문이에요, 전문. 대설주의보. 밤새 당신 곁에 눈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문인데 중학생도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옛날에 이 시는 옛날 썼는데 지금 요거 있잖아요. 그건 벽화예요. 내가 여러분 또 아시는 분은 알 텐데 김광석 거리에 가면 벽화 거리잖아요. 거기 제 시가 한 10편 이렇게 한 25m 있어요. 가봐도 아무도 모르시죠, 그죠? 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한 2012, 13년, 13, 14년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좀 밴드 좀 바꿔져가지고 중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언제 리뉴얼 하냐.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니들이 보태주면 내가 할게.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있고, 이거는 그동안 제가 이렇게, 그때 이게 첫 시집에 실려 있는데, 첫 시집에 첫 시집 나오고, 뭐, 독자들 만나고 할 때, 중학생부터 영남일보의 모 기자분까지 다 이걸 너무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넣어준 거다. 이렇게 너무 쉽고 또 이렇게 그냥 달달한 거는 야 내가 안 써도 쓸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첫 시집에 몇 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뉴스 보다가도 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뭐 심지어 뉴스 말고도 뭐 또 있죠. 폭설. 여러분들 폭설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개인적인 다들 로망 있지 않아요? 맞죠? 선생님 폭설 때 언제 좋은 기억 없어요? 예. 없어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 우리는 폭설 내리면 군대 있을 때는 제발 눈 좀 내리지 마라. 진짜 지겹도록 치우거든요. 얼마나 지겨운지 그냥 치웠는데 또 눈이 와. 치웠는데 또 눈이 와. 맨날 며칠 눈만 치워요. 저는 이제 강원도는 아니고 경기도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 가보셨죠? 아침 고요 수목원이 그냥 허벌판일 때 흙만 있을 때 거기서 구성을 했거든요. 행군을 갔다 오면 거기가 딱 아침 고요 수목원 거기 공터가 돌아온 목적지였어요. 그때는 진짜 허벌판이었는데 거기 눈 진짜 많이 오거든요. 청평댐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강원도 살 때 눈이 펑펑 와가지고 학교도 안 갈 때 너무 좋았었고 뭐 이런 기억이 많아요. 강원도 살았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은 좀 대구만 오래 계신 분들은 그게 없지, 기억이 없지. 눈에 대한 좀 슬프죠. 경북대학교 가면 학교 안에 연못이 있잖아요. 그게 일청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경북대학교 안에 연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날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할 때 마침 그때가 퇴근은 아니고 하교? 하여튼 이렇게 오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쓴 시 그만 와라 폭설. 경대 그죠? 눈 오는 날 쓰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폭설이었지. 푹 잠겨버린 강물은 소리 죽여 울었지. 길을 다 덮고서야 당신은 울음을 그쳤지. 학교 앞 은행나무가 이렇다 할 변명도 없이 불쑥 주저앉았지. 당신의 무게가 한 계절 동안 가지에 묻어 있었지. 눈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지. 울음이 나 뒹굴고 바람이 다시 쓸어가는 낯선 풍경이었지. 지난 계절에도 당신은 폭설로 내려 하얀 무덤이었지. 그 많은 세월을 덮고서야 오롯이 빈 무덤이 되었지. 아직도 울음을 삼키는 은행나무가 있고 바람이 있고 강물이 있고 밤새도록 짧은 호흡으로 긴 편지를 쓰는
이 계절에도 여전히 하얀 무덤이지. 라는 시예요. 이것도 우리 조용한데 박수 한번 치고 가시. 저는 제가 썼지만 이거 한 번씩 읽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폭설의 느낌과 그때 마침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막 오버랩되면서 그냥 너 혼자 이거 읽으면 그냥 눈이 막 여기 나한테 막 있는 것 같아. 쌓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실상 그 시의 내용은 그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 보면 2연에 보면 당신의 무게가 한 계절 동안 가지에 묻어 있었지. 눈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지. 결국 우리가 연애할 때, 그죠? 여사친, 남사친하고 할 때, 처음에 약 이렇게 할 때만, 할 때는 참 좋잖아요. 근데 너무 그 상대방한테 무게를 많이 주면 깨지잖아요. 그죠? 또 눈이 계속 쌓이면 가지가 부러진다는 얘기 들었죠, 뉴스에? 또 지붕이 무너지기도 하고. 과유불급. 네. 그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그게 사랑뿐만 아니잖아요. 사랑뿐만 아니라, 뭐, 마찬가지고, 제가 저는 코로나를 이제 한번 걸렸었어요. 걸렸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가, 가족들이 다 걸렸을 때도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걸렸었어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근데 뭘 했냐면은, 그날 충남 예산에 차로 3시간 반 갔다가 거기서 한 5시간 미팅 회의하고 3시간 반을 오고 하니까 벌써 밤이야. 여기 아침 6시에 일났거든요. 원래 한 10시 반, 11시에 일났는데 6시에 일나가지고 그래 갔다가 또 다음날 10시인가 9시인가 뭐 교육이 있어가지고 아침 또 일찍 일나가지고 교육받으러 가서 2시간 있다가 돌아와서 제가 시인보호구역 책방기도 하고 공간도 있는데 그 2층이거든요. 그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2층 거기 사무실 안에 2층 침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밤에 또 2층 침대를 다 불리는 내가 안 했구나. 2층 침대 혼자 내려와가지고 1층에 내려와서 내 차에 실어가지고 또 집에 와가지고 밤에 그리고 또 밤새 조리를 했네. 그 다음날 이제 몸살 나가지고 싫으시면 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출근하려다가 출근 좀 못한다고 늦는다 하다가 결국엔 포기를 하고 잤어요. 4시간 잤어요. 왠지 느낌이 싸했어. 그래 감기에 뭐 약 먹고 4시간 잤는데 아니야 다니까 저녁에 혹시 몰라서 해봤는데 코로나인 거예요. 평상시 컨디션은 절대 안 걸리거든요. 그날 이제 충남 예산을 또 무리하게 갔지. 원래 10시 반, 11시 나는 사람이 6시 나가지고 3시간 반을 운전하고 5시간 회의하고 다시 오고 2층 침대 된 나무를 짊어서 2층에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시 집에 올라가서 밤에 조립을 하고 하니까 이제 이틀 짝으로 몸이 축난 거죠. 완전히. 몸을 너무 많이 쓴 거죠. 그죠? 과유불급. 예. 그 일상에 뭐 다 똑같죠. 뭐 일상이 시입니다. 일상이 문학이고 여러분들 뭐 지금 문학 말고 다른 업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실 텐데 다 똑같아요. 그죠? 그 일상에서 우리가 뭐 배우고 깨닫고 거기서 돈도 나오고 거기서 뭐 하잖아요. 뭐 거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은 이렇게 오는 거죠. 무게로 이렇게 가지가 찢어지거나 코로나가 오거나 이런 것들. 해볼까요? 여기 동인동 시형 아파트 들어보신 분?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선생님은 많이 좀 아시는 거고. 그 영화가 크게 안 떴더라고요. 좀 많이 떴으면 싶었는데. 예. 그렇죠. 그때는 이게 샘비였죠. 아파트가 아직, 샘비였을 텐데. 저도 이제 여기 현장 가서 알았는데, 대구에서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된 아파트. 거의 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여기 부천이었고. 근데 지금은 흉물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보다 더 허물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여기 요 앞에가 동인동인데 동인동에 살았었고 시인보호구역이 동인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맨날 가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아파트가 몇 층 있는데 막 금 가고 막 이러거든요. 언제 공포영화에 나오면 참 좋겠다 했는데 아니야 달릴까 그 영화 비스트에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영화 비스트라는 이 영화의 딱 거기 딱 그죠? 이상민 씨라고 기사에 보니까는 이상민 씨가 대구 출생 이성민 그 사람도 나와요. 근데 이제 말하는 건 그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은 이성민인가 이성민이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오국장의 뭐 명예대사 홍보대사 이런 것이었고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대구라고 나오는데 이분은 원래 그 경북 봉화 사람이에요. 봉화 출생인데 대구에서 학교 다녔거나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 지역에. 아니, 근데 이분이 뒷모습이 지금 이거야. 영화 비슷해, 이제 이 장면인데. 그래서 진짜 영화에 나오더라고. 저는 어디에 살았냐면은, 요 아파트에 있으면 요 아파트 발 앞에 소방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앞에 살았어요, 앞에. 그래서 맨날 봤죠, 맨날. 출퇴근할 때 봤으니까. 그래, 한날, 요 겨울에, 딱 여기 지금 요건 철조망 안인데, 여기 안에 그 차 한 대 다닐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어르신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 하나도 없어. 할머니들 한 4-5번 앉아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그걸 쓴 시인데 한번 보실래요? 제목이 이제 당신이라는 문장을 읽다. 골반을 드러낸 채로 저녁이 온다. 하얀 눈밭을 지나 산 하나를 지우며 당신이 온다. 며칠 내내 입으로만 전해지던 소문이 마침내 발앞에 내려앉는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당신이 어제 문을 닫았다는, 당신의 빈자리가 늘수록 골목의 그림자는 더 짙게 눕는다. 전멸등처럼 말을 더듬거리던 당신이 오늘은 아예 문을 닫는다. 못 볼 걸 많이 봤다며 결국엔 말을 닫은 것이다. 동현시형 아파트는 그대로고 골목만 낡아가는, 저녁은 그대로고 당신만 낡아가는, 아주 오래된 저녁을 열고 하얀 눈발이 날린다. 나무로 된 절름발이 의자 위로 당신의 눈동자가 자꾸만 쌓인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봤습니다. 네. 이게 읽을 때마다 좀 짠해요. 기억이 또 오롯이 살아나오거든요. 봐요. 아까 여기 햇살 좋은 날, 그죠? 볕 좋은 날. 여기 눈 쪽은 좀 녹아 있고, 여기 또르르 한 5분 정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르신 여기 햇볕을 쬐고 있단 말이에요. 막, 사진만 찍으면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고 밝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제가 보든, 우리 여기 선생님이 보시든, 누가 다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것만 봐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뵙기 힘들어요. 예.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경로당이 좋은 곳 있으면은 여기 계실까? 그리고 집에 잘 살면은 진짜 여기서 이러고 계실까? 복지 정책이 좋으면은 이렇게 했을까? 복지 정책이 좋으면 저기 안 계시겠죠, 당연히. 그죠? 뭘 배우시거나 뭐 계셨겠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남자분, 할아버지 한 분도 안 계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오만에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만약에 그냥 의자가 나와 있었잖아요. 이 의자가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집에 다 식탁에 의자가 있을 텐데 그거 여기 밖에 내놓겠어요? 기스 나고 이제 좀 찢어지고 이런 거 내놓잖아요. 이제 더 이상 좀 쓰기 힘드니까. 거기 내놓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 할머니들도 그 의자처럼 쌩쌩하던 젊은 때가 청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야? 그 의자와 같은 그것처럼 낡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장차하면 몇 분들은 또 제가 그날 본 풍경 그 앞전에는 누군가가 또 돌아가셨을 거고 앞으로 또 돌아가셨겠죠. 그런 소문들이 결국에는 입으로만 전해지는 소문이 마침내 발 앞에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당신이 이제 어제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 빈자리가 늘수록 골목의 그림자는 더 짙게 눕죠. 그래서 그 골목이 짙게 눕고 아파트가 낡아가고 결국에는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 살죠. 궤적, 그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 알고 또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 또 오고 인생 그죠? 똑같잖아요. 죽고 태어나고 이건 반복인데 그래서 여기 첫 문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골반을 드러낸 채로 저녁이 온다. 하얀 눈밭을 지나 산 하나를 지우며 당신이 온다. 우리 할머니들 머리는 벌써 허해진 지가 꽤 되시죠. 골반을 드러낸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제 그 뼈가 이제 바람도 숭퉁하고 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의자도 마찬가지. 의자도
비늘 다 벗겨져가지고 골반 다 드러내고 이제 그 저녁에 오는 거잖아요, 의사한테.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쓰면은 불대로 가겠죠, 불대로. 예. 화장한다, 화장. 그래서 동시형 아파트는 시멘트니까는 그냥 당장 없어지지 않겠지만 낡아가고 그대로고 여전히 눈발은 날릴 테고 언젠가. 그 눈 위로 자꾸 이렇게 어떤 눈동자가 자꾸 박혀서 쌓이기만 할 거고. 또 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의자는 할머니가 앉았던 이 의자는 그 할머니만 앉힌 게 아니잖아요. 의자 평생 수십 명을 앉혔을 거예요. 그죠?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 뭐 돈 많은 사람부터 아닌 사람부터 애부터 할머니부터 진짜 많은 분들. 이 의자 인생에서 그 많은 사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만약에 시를 쓴다 해놓고 쓱 지나가지고 풍경 아름다운데 예쁘게 그것만 쓰면 신이냐 이제 고민해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저런 것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꼭 그 문학을 안 하더라도 글쓰기를 안 하더라도 이런 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사고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그 매일경제 들어보셨죠? 그 매일경제 서울에 있는 거기서 제 시를 소개했더라고요. 거기 이제 소개하고 이제 그 기자분이 이렇게 해석을 달았더라고. 골목이 있었다. 오래된 구멍 가게와 세탁소와 이발소가 있고 할머니들이 돌로 앉아 소다를 떨고 아이들이 제일거리던 골목. 이제 그 골목이 사라져 간다. 구멍 가게도 할머니들도 아이들도 골목과 함께 사라져 간다. 골목에는 사연들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우리가 있었다. 있다가 아니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사라진다. 아파트가 늘어선 땅에는 사연도 이웃도 우리도 없다. 매력적인 서정을 지닌 시다. 골목을 찍은 수백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있는 어느 전시장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골목도 낡고 당신도 낡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흔드는지 라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쓴 바를 잘 하셨더라고요. 점점 우울해지고 있죠. 원래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걸 전면에 배치하고 아까 태연의 만약에 이런 걸 좀 뒤에 넣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고 빨리 하고 쉬고 하면 또 길어지니까 적당히 하고 6번까지니까 다 왔습니다. 하나 둘 영화와 시인데 또 한 번은 이 영화 이야기예요. 제가 뭐 몇 분들한테 여러 번 했는데 영화 깃이라는 영화를 잠깐 볼까요? 이게 영화 깃의 포스터인데 그죠? 한번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이 영화를 보고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완성은 저기 방금 그 둘 남자 여자분이 극 중에서는 모텔로 나와요. 모텔인데 서로 남남으로 왔다가 모텔에서 지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며칠 묵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장소는 모텔이 아니고 펜션이거든요. 실제는 펜션인데 극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죠. 제목이 영화 이제 기처럼 제목이 깃 우도. 여기 우도예요. 나는 나무였을까 바람이었을까 구름과 함께 파도가 동네 어귀를 덮고야 말았다. 길 저 안쪽엔 미처 떠나지 못한 당신이 있었고 길 이쪽엔 당신의 몸짓을 춤으로 착각한 사내가 있었다. 파란 하늘이 옥상까지 내려와 이불을 덮어주는 모텔이었다. 나무와 바람이 나와 당신이 새벽녘까지 춤을 추는 동안 수평선에 뜬 별은 모닥불과 함께 사위여갔고 등대는 고스란히 어둠을 받아 적었다. 섬은 밤새 신여를 알았던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를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영감이 떠오르면 뭘 하실 텐데 영감은 마음껏 즐기되 바로 실행을 하지 않아요. 바로 쓴다거나 뭘 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절제를 하고 이 영화를 가지고 시를 쓸 때 한 편을 완성시키기도 싶겠다는 욕심도 생겼었고 그리고 저게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제주도를 혼자. 우도에 가서 저지퇴실을 하고 내가 그냥 가가지고 가니까는 진짜
화면처럼 이렇게 이 정도 아니고 다르죠, 다 당연히. 그죠? 화면에 미장센이 있으니까. 모텔이 아니고 펜션이었고, 그리고 거기는 이미 이제 망해가, 이제 주인분을 또 만나고 와서 주인분하고 내가 맥주 사가지고 한잔하고 왔거든요. 그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그분이 서울서 살았다 하시대. 서울 살았는데 이런저런해서 내려와가지고 뭐 15년인가 뭐 했다 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그때 대개는 그분이 시사 경량인가 막 잡지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 구독해서 정기 구독을. 아유 대단하신 분이네 뭐 이래가지고 그냥 갔다 와서 이제 또 그 내가 집도 따로 보내드리고 막 이랬. 그래서 거기 가서 아까 이 방도 보고 전망 줬잖아요. 그 방 가서 방도 이렇게 보고 와서 이 시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럼 제주도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이 영화 귀신 너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집 장소 또 혼자 고독에 찬 그 신 한 명이 그냥 그 빚어진 새처럼 이렇게 막 그죠 칙칙칙대고 뭐 그런 시간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만의 추억이 있는 거죠. 그 저는 추억을 이렇게 시로 문학으로 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은 또 목공하시면 목공할 테고 또 뭐 여러 가지 관시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일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원래는 이제 화면에 아까 그 5분짜리 영화에는 그 예고편이거든요. 예고편에 이런 걸 다 뺐어요. 진짜 이런 거는 이런 건데 요건 안 나오더라고. 그건 돈 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봤지만 요런 장면이 근데 너무 그 감각적이고 저기 보면 나도 춤배우고 싶다 생각 들 거예요. 그 정도로 막 그렇고 진짜 아름다워요. 오직 했으면 제가 그거 갔을까 그죠? 혼자 그것도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집이 벌써 꽤 됐지. 지금 아마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문을 닫니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춤추는 이 장면, 그 뒤에 파도가 팍팍 치고 그 뱃사람들이 다니는 해녀분 다니는 그 길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 이게 너무나 미장센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막 그때 떠올라. 그래서 뭐 영화를 보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많죠. 솔직히 제가 이거 말고도 뭐 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니까 놀러 갈 때 이제 곧 봄이고 하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 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의성에 조문국 가보신 분, 두 분. 의성 조문국을 처음 들어봤다. 의성 조문국 처음 들어봤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의성 조문국이 그 동네가 이름이 금성이에요. 금성. 동네 이름이 금성면 뭐였던데 그또 금성이더라고요. 제가 공부 찾아보진 않았는데 보통 금성하면 경주, 금성 이렇게 그 당시 조문국의 수도였지 않을까. 조문국이 옛날에 고대 국가예요. 고대 국가고 그 경주의 고분군처럼 고분이 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우리 고령 가야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박물관도 있고 동그랗게 돔형용으로. 그리고 그 조문국은 이제 붉은 작약밭으로 유명해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조문국 사적지예요. 역사의 발자취가 있는 사적지. 옛날 조문국 있던 그 나라다. 거기에 왕들의 무덤이 있고 해서 조문국 사적지라고 하는데, 이제 5월달 좀 되면 작약밭이 엄청 넓거든요. 여기 넓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유명하지 않을 때 알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진 출사하시는 분들만 몇 아시는 곳이에요. 지금은 많이 알아요. 워낙 의성 조문국이 이 작약밭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이쁘거든. 그 5월달에 이렇게 막 그 환하게 다 피면 바람이 쑥 하잖아요. 그러면 출렁한단 말이에요. 이 붉은 빛깔이. 그러면 그 사진도 잘 좋고 또 거기 신혼 웨딩 하시는 분 찍으러도 올 정도예요.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런 장소고 또 아까 의성 조문국이라는 나라 아주 옛날의 나라잖아요. 아까 그 할머니들처럼 궤적 그것처럼 다 사라져간 아주 뭐 옛날 나라죠. 근데 거기 무덤은 있고 붉은 거는 정렬, 활활 타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조문국은 뭐예요? 이미 사라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대비가 되죠. 그런 여러 풍경들을 이제 역사적 지식을 알고 갔죠. 작년 전에 공부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또 가서 보고 현장 가서 보고 와서 또 돌아와서 공부 다 하고 그리고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적입니다. 적. 그 한자가 불글적, 자치적, 이게 상대적, 그리고 조문적 뭐 이런 건데 작약. 오래 바람에 머물러 본 당신. 붉은 꽃잎마다 떨어지지 않는 기록들이군요. 올 흘림체로 바람을 앓는 중이군요. 물결에 닿은 당신 이야기가 사방으로 번지는군요.
옛 읍성에서 누군가를 품은 뿌리였다가, 옛 신화에서 페이온 당신이었다가, 플라스틱 화분 속 짝사랑이었다가, 오늘 깨뜨리지 못한 속내이기도 한 당신. 봉분 아래 꼭 그늘이 더욱 하나군요. 투덜투덜 여인숙을 전전하는 빗소리에 우두둑 당신이 떨어집니다. 작약의 발목이 하얗게 봉분을 넘고 있군요. 불에 내린 또 한 계절을 유물론으로 채우는 당신. 울음으로 피었다가 만국으로 지는 꽃들의 전설을 지금 기록 중이군요. 5월 신부의 부캐였다가 생리통의 불이었다가 혼돈의 난장이었다가 지는 붉은 꽃들의 저 무수한 잔치. 정작 쓰지 못한 문장들이 주저앉는 중이군요. 당신이기 전에 당신이 버린 최후의 불린 문자. 네. 이게 너무 진지하니까 박수 먼저 칠지 좀 고민되죠? 아이, 감사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5월 달에 한참 절정일 때 바람 불 때 한번 가보세요. 딱 눈을 감고 그 붉은 빛이 출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아, 이렇게 화려한 지금 여기가 예전에는 어떤 찬란한 어떤 그 고대국가의 적이었구나, 수도였구나. 지금 뭐 무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무덤에 뭐 붉은 작약법만 이렇게 펴 있고요. 그래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아, 이게 별거 없구나. 내가 뭐 아둥바둥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뭐 이거 다 지는 거잖아요. 또 이게 끝무렵에 가면요, 그 바람 불 때 우뚝 떨어져요. 동백꽃도 탁, 동백꽃 다른 얘기지만, 동백꽃은 탁,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동백꽃도 나중에 밑에 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 봤던 이 붉은 이 물결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진짜 보기 싫게 되는 거거든요. 바닥은 대충 좋지, 바닥은 진짜. 그런 것들을 보고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을. 나는 어떻게 살았나,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나,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문국에 뭐 사진만 찍으러 간다. 그건 사진작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본인이 배우고 오시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누군가를 품은 뿌리였다가 옛 신화에서 페이온 당신이었다가 있는데, 이 페이온이 작약의 학명, 우리가 예를 들면 저거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우리가 양파, 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부르는 말이고, 식물 이름이 또 있고, 그 말고 학명이라고 무슨 학과에 무슨 앞에 있거든요. 그게 페이온이 학명이고, 옛날에 그리스 신화 이럴 때에 상처를 치료해주는 신의 이름, 그게 페이온이에요. 거기서 작약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조문국을 봐요. 이 조문국은 아주 우리나라에 뭐 수천 년 전에 우리 고대 국가야. 근데 거기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이야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 한 편이 되는 거거든요. 소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시는 뭐 소설가는 자기가 울릉도에도 가면, 우리가 또 대구에도 뭐 경산에 가창에 학살이 좀 있었잖아요. 뭐 경산에 코발트 뭐 이런 거기 광산에서 광산 거기도 그렇고, 그런 울릉도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육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뼈에 박혀있겠지. 그래 아시는 소설가분이 그거를 쓰려고 울릉도에 6개월 살고 오시고 막 이런단 말이죠. 아시는 분은. 가서 이장님하고 친해지고, 동네 또래 이렇게 남자 이렇게 여자분 있지만 동네 청년들하고도 친해지고 이렇게 같이 한잔하고 이런 것들. 그럼 문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아는 걸 어렴풋이 하는 것보다 좀 더 나가서 발굴하기도 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찾고. 그러면 시 한 편을 쓸 때 이 시는 한 편이에요. 그죠? 내가 볼 때 그냥 문학밖에 없지만 실제 여기는 조문국 할 때 역사 찾아봤지. 작약고 꽃 식물명 찾아봤지. 사적지, 로마 신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예. 근데 그것들이 분리되면 안 돼요. 이 시 한 편에 막 따로따로 써 있으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비빔밥을 했는데, 비빔밥이 자연스럽게 맛있잖아요. 근데 막 비빔밥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비빔밥에 뭐 삼겹살 넣는다든가 뭐 기타 등등 딱 잘못 섞이면 맛이 조금 있잖아요.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잘 버무지도록.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스스로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만져보고 비벼보고 여러 번 해서 맛있는 비빔 될 때까지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오죠. 이제 또 여기는 어딜까요? 한 번씩은 가보셨다. 그 장담컨대. 예. 어디실까요? 제주도에 어디? 저도 이렇게 가물가는데 제 생각에는 제주도에 천지연 폭포가 아닐까 싶어요. 천지연 아니고 천지연 폭포 같은데 그 여기 사진에는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막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고 앞에 막 줄 수 있거든요. 다 이거 찍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봐 여기 시적 화자는 어디 서 있어요? 여기 한참 등 떨어진다. 여기 있어요. 여기. 그것도 여기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거든요. 앉아서 찍었어요. 여기서 찍어보면 이거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찍으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나중에 여기 찍고 일로 가서 봐도 돼요. 근데 이분들 여기 가서 안 해요. 그죠? 찍고 가잖아요. 이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앉아서 찍으면 이런 것들 보니까 익히, 돌익히 이 자세한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서서 찍지 않잖아요. 앉아서 찍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내가 그동안 행동했던 것들에 쫙 멈추고 좀 다르게 약간 다르게 해본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습관이 이제 시를 쓴 지 뭐 30년 더 됐겠다. 30년 30년 넘었어요. 그 쓴 지는 어릴 때부터 썼으니까. 그 습관이 있어 보니까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막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돼요. 근데 의식을 해서라도 좀 바꿔보면 삶이 좀 달라져요. 다르게 보이고. 문화가 떠나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봅시다. 그럼 이걸로 시를 썼단 말이에요. 제목이 돌의 문이에요. 돌의 문이. 시간 자꾸 간다. 이게 그 마지막입니다. 딱 맞췄네. 돌의 문이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와 깊이 박혔다. 저 고요. 뿌리는 흙에 가까운 돌에, 꽃은 바람에 가까운 허공에 모두 내어놓고 길 안쪽을 파고드는, 이게 시 한 편이거든요. 요런 거는 굳이 하면은 요즘에 디카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진과 시에서 디카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무를 여행 가더라도 저 사람이 저기 우르르 몰려있는 데 가서 찍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약간 삐껴가지고 삐딱하게 딴 데서도 찍어보시고 딴 데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오늘 했던 전체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시죠? 정말 아세요? BTS. BTS죠. BTS인데 그 시인 보호구역이 BTS의 성지가 될 뻔했거든요. 진짜인데 BTS가 2명이 대구 사람인 건 아시죠?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2018년도쯤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팬클럽 회장이 전화 왔어요. 시인 보호구역에. 대관하고 싶다고. 무슨 대관 하는데 BTS란 그 그룹에 자기들이 BTS 사진전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전 BTS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때 가도. 그래서 그 주말에 한다는데 자기들 돈 모아서 한대. 그래서 그 주말이면 대관료 비쌀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니까 따지니까 90 몇만 원이에요. 그래서 90 몇만 원이면 하니까 너무 비싼데 자기들 돈 모아서 한다고 좀 깎아주면 안 되나고. 안 되는데요. 옆에서 누가 방금처럼 BTS 야 공짜로도 하라 하면 이거 시각성을 알 텐데 좀 깎아주라 옆에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가 다음날 또 그래서 그날 오후에 대구 회장님이 왔어요. 직접 우산 들고 배운 날인데 대구 회장님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흥정하러 왔는데 제가 노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자기들이 하면 1000명이 더 온다. 그때 시인보호구역에 한 달 해도 1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거짓말 챙기들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우리한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했냐면 딴 데 했었어. 시내 어디에 그거 보니까는 지금도 사진 또 다니는데 별로 안 좋아. 근데 거기 했는데 1000명이 훨씬 더 왔대요. 1000명이 훨씬 더 왔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사용을 안 하는 게 그때 있던 옆 사람한테 아직도 욕 먹고 있어요. 미쳤다고. 하여튼 그런 BTS인데. 요즘에는 아까 내일은 국민 가수의 박창근, 이솔로몬 이분들이 시인보호구역 성지예요. 그래서 그분들 팬들이 와요. 봅시다.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BTS 해가지고 저는 ETS BTS ETS인데 그 글을 쓰거든 사진을 찍든 사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하여튼 이 세 단계를 좀 거친다고 봐요. STE를
ETS가 아니고 STE예요. 거꾸로. 그럼 S는 뭐의 약자일까요? 에? S는 뭐의 약자일까요? 우리 선생님 뭐 찍어봐요 좀. 뭐라도 빨리 끝내릴 거잖아 지금. 시간 다 됐는데 벌써. 스토리 그리고 또 뭐 보는 거 C 예. 그리고 또 등등등. 그렇죠. 그 보는 거 맞아요. 보는 거죠. 내가 정물을 많이 그려요, 그죠? 뭐 봐야 될 거잖아요. 내가 치킨집을 내 이 골목에 그러면은 이 동네 일단은 치킨집 몇 개 있는지도 볼 걸요, 그죠? 시장 조사를 할 거잖아요,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아까 그 제가 이 제도 사진 찍을 때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생각 두 번째 일단 봐야 돼. 보고 뭐 그럼 그 다음 거는 그냥 학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거는 뭐겠어요? 싱크. 생각을 하자. 왔으니까 치킨집을 내도 되겠네. 별로 없으니까. 그럼 나는 어떤 메뉴를 팔까? 여기는 어떤 타겟이 어떻게 될까? 그 사진 찍을 때 어떻게 난 구도 잡을까? 나는 뒷면을 찍을까? 앞면을 찍을까? 옆면을 찍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리가 돼 이제. 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그러면은 사진 찍겠죠. 찍긴 차리겠죠. 글 쓰겠죠.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거 마지막은. See, think, express. 보다, 생각하다, 표현하다. 이게 다예요, 큰 틀에서. 더 없어, 더 없어.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쭉 해보니, 특히 글 가르칠 때 보니, STE 순서가 있거든요. 내보다 확률은, C는 뭐 잠깐 볼 수 있고, 싱크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싱크가 내 생각에는 뭐 60% 이상은 싱크거든. 그리고 익스프레스야 뭐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싱크에 대한 거는 아무도 안 하고, 거의 이걸 뭐 10%, 5%도 안 돼. S 봤다, 익스프레스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싱크에 투자를 해, 싱크를. 근데 싱크 투자를 안 해. 싱크가 제일 여기서 퍼센트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싱크를 생략을 해. 그럼 좋은 글 될 수가 없죠. 죽어다 깨봐야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싱크의 할인을 가장 많이 해야 돼. 할애를, 시간을.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 그냥 BTS, 그날 하늘 도서관에 갔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BTS 하더라.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절대 이 중간을 생략하시면 안 돼. 싱크를 생략하시면 필패. 그래서 싱크 익스프레스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싱크의 가장 퍼센트 최소 50% 이상, 50% 이상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차 이게 내가 청년들도 그렇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글쓰기 같이 보면 싱크를 안 해. 그렇게 학료하는데 겨우 10%, 15%, 50% 이상을 해야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걸 쓰십니다. 우리 그 도서관의 최창희 팀장님도 여기 우리 수북이라는 여기 잡지에 쓰셨던데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글 나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싱크, ST. 이게 끝이에요, 오늘 수업은. 이게 다예요, 이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